한 5, 600만 나오면 600만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서로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투자법을 알아볼게요. 제가 이 강태공 투자법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까지 한 열 몇 분의 스승이 있어요. 그 열 몇 분의 스승에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예, 투자의 규제 전설이죠. 누구죠? 워런 버핏이죠. 많이 뭐 다 들어봤어요. 우리 네트워크 할 때 맨날 워런 버핏 그거 인용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네트워크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 노동 수익을 끝내고 연금 소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인데 에, 어, 보시면 에, 전설적인 그래서 이제 앙드레 코스트라니와 제시 디보모 편을 이제 여러분 소개할 텐데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그래요. 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책 제목 멋있죠? 예. 저도 이제 어제 이제 이 책을 쭉 다 읽으면서 훑으면서 참 대단하다. 생긴 거는 이렇게 좀 나이 들어서 이제 93세 때 쓰신 거예요. 유럽 증권계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최후의 역작.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이게 참 함축적이에요.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그리고 이분이 주식해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산책하는 개 이론과 코스탈라니의 달걀 모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순환되는 어떤 원리들을 갖다가 이제 정립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기 변동, 그다음에 이렇게 어, 경제와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갖다가 산책하는 개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그 주인이 개 주인은 경제예요, 경제. 주체예요, 주체.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개예요. 자, 그래서 에, 우리 주인이 이제 목을 걸고 산책하는 개에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이제 비유하면서 산책하는 것을 이제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제 산책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경제보다 주식은 걔가 항상 선행한다라고 그래요. 주식시장은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보는데 꼭 선행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하는 게 보편적인 건데 어떻게요? 꼭 선행하진 않는다. 근데 앞으로 가다가 또 주인한테 또 달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그것이 성장이 이제 되면 경제 성장될 것을 기대감으로 먼저 6개월 전에 움직여요.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또 막상 이런 거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하면 그 몇 개월 전, 서너 달 전에 이제 주가가 올라요. 근데 막상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주가가 또 떨어져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해서 이제 기관들이나 이렇게 세력들이죠. 외국인 세력들은 정보에 밝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어, 실적에 대한 예측들이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신문이나 그다음에 방송에 오픈될 때 그때 알아요. 그럼 그때 산단 말이에요. 그럼 늦는 거예요. 쉽게 해서 선반영되기 때문에 선반영돼서 2, 3개월 전에 쭉 땡겨 올리면서 막판에 어떻게 해요? 이 정보가 오픈됩니다. 뉴스에 나와요. 그때 일반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그때 물건들을 다 던져요. 세력들이 다 던지는 물건을 높은 가격에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이 산책하는 개가 앞으로 가기도 하지만 옆으로도 오기도 하고 뒤로도 갔다가 또 다시 앞으로 가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개와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죠. 결국은 경제와 주식시장은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시장과 주식시장이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은
약간 선행을 먼저 한다라는 걸 참고하시고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가 부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삼성전자도 어, 이 1981년도에 1757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요? 2012년도 113만 8천 원이었고요. 2020년에 350 정도 돼가지고 예, 50분지일로 액면 분할해가지고 이제 6만 원이 된 겁니다. 6, 7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5천 원짜리가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3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600배, 1000배가 됐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요? 사람들은 잠깐 걔가 오가면 주식이 올라가면 팔아버린다라는 거예요. 1,700원에서 한 3,000원 되면 2배 올랐다 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 3,000원에 샀던 사람도 한 만 원이 되면 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손바뀜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삼성전자의 오너들은 아직도 처음에 이병철 그 샀던 그런 어떤 만들었던 그 주식이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면서 액면 분할과 그다음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계속 받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상승돼서 수백조 원의 자산을 갖다가 모을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 코스톨라니는 인내가 부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인내심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도 삼성전자와 같이 반도체 시장이 열리는 어떤 그 부분을 생각해서 어떻게요? 지금 어, 우리가 거꾸로 돌아간다면 3, 40년 돌아가면 삼성전자를 투자했겠죠. 근데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되냐? 저는 단연코 2차 전지 사업이요. 2차 전지 사업은 앞으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어, 실적을 성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또 성장 산업에 투자한다. 이 두 가지 큰 원칙을 갖다가 갖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의 가격 결정 요인을 갖다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된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물량이 줄어드는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르고요. 어떻게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론으로 이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시장을 파악할 때 내가 어떤 종목을 갈 때 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요? 거래량입니다.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거래량. 거래량이 폭발하는가. 그것이 가격 변동을 갖다가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돈의 흐름. 돈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황기와 호황기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코스털라니의 달걀 모형이라고 있어요. 요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달걀 모형 이론은 금리가 꼭대기에 갈 때와 금리가 저점으로 가는 A와 D점이 있죠? 금리가 꼭대기에 가게 되면 이거는 호황의 끝자락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금리의 정점을 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불황기로 접어드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리고 쭉 가다가 중간에 경기 침체, B와 C 구간이 경기 침체를 갔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금리를 아주 바닥까지 내립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해서 바닥까지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요? 예, 예, 경기 저점에서 금리 저점이 되다 보면 다시 어떻게요? 예, 돈을 갖다가 막 풀게 됩니다. 돈을 풀게 되면 갈 데 없는 이 돈들은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경기 성숙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E에서 F가 바로 경기 성숙기고 F에서 A가 바로 이제 과열기예요. 과열기로 가면 또 금리를 슬슬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는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과열 지점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조만간 정점을 찍고 하락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높다라.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3% 미만일 때 저금리로 갈 때, 그죠? 우리가 주식이 많이 올랐죠? 2020년 그때, 그죠?
그다가 지금 금리를 지금 미국이도 5%에서 지금 이제 6%, 크게는 7%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과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주식에서. 그러면서 다시 이게 채권 투자로 부동산 투자로 바뀌면서 돈은 돌고 돌더라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주식을 예,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국면마다 이렇게 6국면을 나눠요. 그래서 이 불황기 때 투자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호황기에 투자하는 방식, 그러니까 B 국은 이제 내려가는 어떤 국은 A 국면의 세계 1, 2, 3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국면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면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좀 바닥 쪽이에요.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기는 했지만 이 조정 국면을 거쳐서 이 그 동행 국면 A1에서 A2로 지금 넘어가는 어떤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는 바로 이 조정 국면, 이 불황기에 들어가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어떻게 해요? A 국면으로 넘어와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A2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2020도 한 4년 정도 되면 A3 구간으로 예, 2025년 정도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판을 갖다가 해서 요때 내가 어느 시점에서 사고 어느 시점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팔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달걀 이론이 에, 무릎에서 사서 어떻게 요 어깨에 파는 거예요. 어깨. 뭐 머리 끝까지 갖다가 하려면 나중에 이제 뭐 하니까 가장 좋은 것은 머리 끝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걀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 대단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어떤 명언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는 것부터 뭐라 하는 거야. 공부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식을 사야 할 때고, 자, 주식시장에서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식을 사야 할 때고, 주식보다 바보가 많으면 주식을 팔아야 할 때예요. 주식보다 바보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뭣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이 막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2020년대 그래서 3,300 찍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일단 우량주 몇 종목을 산 다음에 수면제를 먹고 몇 년 푹 자라. 10년 동안 푹 자라 이게. 우량주 몇 주를 사는 거예요. 저는 단연코 대한민국에서 세계 앞으로 미래에 세 종목을 꽂는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요 세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300만 원씩 세 개 사놓고요. 100만 원 가지고 단타하면서 배워놓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수면제 먹고 잘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해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 자금이다. 참고 인내하고 그 오르고 빠지고 하면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그 마음 고생한 거에 대한 고통 자금이라고 했어요. 이자율이 낮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다이빙처럼 주식 시장에 점퍼라. 어, 아직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에 비해서 저희들은 이자율이 낮습니다. 은행 그 부분이. 그러나 이제 예,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큰 돈에 뭐 억 단위 되는 것들을 갖다가 5%, 5%, 7% 이렇게 빌려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는 것 가장 좋고요.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 개가 주인을 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을 떠날 수 없다. 결국은 경제와 주식시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9%는 심리학이 지배한다. 이 사람들의 심리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수요 공급의 돈에 대한 어떤 부분과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90%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리, 바로 공포와 그다음에 희노애락에 하는데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고 그랬습니다.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는데 거꾸로 합니다. 일반 사람의 95%는 거꾸로 합니다. 공포에 팔고요. 환희에 어떻게 조금 오르면 팝니다.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부와 파산 사이에 오가는 위험한 항로다. 그
부와 파산에 오고 가는 위험한 항로인데 이 위험한 항로를 안전한 항로를 갖기 위해서는 절대 우량주 몇 개를 갖다가 성장 가능한 주에 사서 5년에서 10년을 묻어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특히 에코프로는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상대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금년이 에코프로 해였다면 내년에는 단연 2차 전지 시장을 이끌어 나갈 회사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종목 분석할 때 좀 더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포스코홀딩스가 내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받아오는 리튬을 원자재를 갖다가 사실은 완전 저가에 갖다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3천억 주고 샀던 게 지금 300조 넘게 되는 어떤 그 원료를 갖다 확보했는데 내년 4월부터 그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온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국내에 포스코 퓨처엠에다가 양극재 만드는 데다가 공급합니다. 수익률이 마진율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지금 제조업에서 마진율이 80% 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포스코가 이제 더 이상 철강 회사가 아니라 바로 2차 전지 사업의 전 세계 풀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일한 회사로 지금 달려나가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포스코홀딩스 비중을 제일 높이 가져갈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모으시라는 겁니다. 50만 원대 그냥 사시는 거야. 59만 원에도 사고 57만 원에 떨어지면 사고 요번처럼 51만 원에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자산 가치가 높은 어떤 가치주인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떨어지면 아이고야 왜 떨어졌어 이렇게 하지 말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해서 사라는 얘기입니다.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도 했고요.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에서 51번 이기고 49번 잃는다. 그러니까 조금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조금만 높아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지더라도 단기간에 투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부유한 배우자를 만나거나 유망한 아이템을 갖거나 주식 투자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앙드레 코스토라니의 진짜 정말 대단하죠. 예, 진짜 우리도 이 대단한 어떤 이 이론만 배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